2024년 손해보험 연수교재 이번 시간에는요,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은 보험사업의 특성과 모집질서 확립의 필요성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완전 판매 및 불완전 판매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자주 나오고요. 4점짜리 문제로 18번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 판매의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주 나오는 건 3대 기본 지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완전하게 판매한다는 건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를 지켰을 때 완전하게 판매가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청약서든 자필 서명입니다. 그래서 고객께 직접 계약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약서의 부본, 보험도 계약이기 때문에 상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서의 부본을 전달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약관 전달하면서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하고요. 아마 이거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 3대 기본 지키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3대 기본 지키기는 취소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하게 되면 3대 기본 지키기는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대 기본 지키기 위반 시 계약자는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하다. 그러면 요거는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 청약서의 자료를 우편, 전자우편 등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요.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가 가능한데,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자필 서명은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자 서명이 되었든 어떤 지류에 되었든 어쨌든 그거는 뭐 그냥 발송,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필 서명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제입니다. 모집자 실명제는 내 이름으로 영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품 설명제는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자 실명제 먼저 살펴보면요. 보험회사 및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나 청약서나 증권에 모집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집자의 주민번호 기재될까요? 그런 건 기재되지 않겠죠? 시험에 이제 그런 거 하나 넣어두고 틀린 문장 골라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면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인데요, 벌금으로 바꿔서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상품 설명제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설명 들었다는 거를 그 상품 설명서에 김영날이 사인을 받기도 하고요. 녹취, TM 같은 경우는 이제 녹취의 형태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화 등 통신사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녹취를 통해서 이하였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료 영수제도입니다. 보험료 영수제도는 보험료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는다. 자, 우선은 보험회사는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 수납이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편의를 위해서 이제 카드나 이런 것도 저희가 수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송금되는 경우에는 해외의 현지 관례를 따릅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로 받은 선일자 수표나 어음, 쉽게 말하면 어음 같은 경우는요, 1월 이내, 2월이라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1월 이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되고요. 1월이 경과하면, 그러니까 1월에서 날짜가 지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요거를 이제 2월로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계별 설명 의무입니다. 보험회사는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별로 고객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크게는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계약을 권유하는, 체결을 권유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단계를 지나면 고객이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가 있고요. 체결되고 나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일정 내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4단계다.
체결 권유 단계, 체결 단계, 청구 단계, 지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청구 단계나 지급 단계는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지만 권유 단계에서 설명해야 될 것과 체결 단계에서 어떤 걸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권유 단계 설명해야 될 걸 쭉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권유 단계에서는요, 리플렛이나 가입 설계서 가져가서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장이 되고 얼마 보장되고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고 이런 어떤 보장의 내용들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약환급금 연도별로 해약환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입 체결 권유할 때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입 설계서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고지의무를 하게 되면 실제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권유할 때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결 단계에 오게 되면 이제 청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청약 철회에 관련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이제 체결 단계에서는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을 일반 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계들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요, 다만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게 무슨 단계에 대한 설명이냐면 체결 단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 얘기는 권유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을 또 체결 단계 설명하려고 하면 고객이 그때 권유 단계 때 요거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지금 청약서의 내용 굳이 요거는 그때 설명드린 걸로 대체할게요 라고 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유 단계는 설명을 생략할 수 없고요. 체결 단계에서는 고객이 괜찮다고 하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설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결 단계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명해야 되냐. 자, 보시면은 이제 뭐 성명, 연락처, 소속 이런 거 있고요. 거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집 종사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설계사나 중개사는 중개권만 있고요. 대리점은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점은 계약 체결권,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권한들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여부를 이제 체결 단계, 권유 단계에서는 아직 상품에 대한 권유 단계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체결 단계에서는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승낙 절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낙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든지 체결 청약서 사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승낙 이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철회 같은 거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때 체결 단계에서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금 청구 단계나 지급 단계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런 단계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실손의료비 판매 절차입니다.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중복가입을 한다고 해서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실손의료비 판매할 때는 어떤 절차들이 좀 필요한데요. 자, 실제 손해액만을 보장함으로 중복가입이 불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중복가입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분들도 스스로 얼마나 많이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보험에 대한 보험금 비례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중복 가입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품은 가입을 안 해도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거보다 지금 게 더 좋으니까 기존 거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명, 기명란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아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가 더 중요합니다. 절차.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요 앞부분에 들어갈 게 가입 설계서예요. 가입 설계서로 고객한테 이제 안내해서 설명을 다 했더니 고객님께서 저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중복가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고객께 얘기해야 돼요. 저희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중복가입해도 이렇게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중복가입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고객한테 설명하고 뭘 받아야 될까요?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고객님의 정보를 좀 조회해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조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요. 동의가 완료가 되면 뭘 하면 될까요? 중복가입에 대한 조회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중복가입사항이 있으면 비례보상된다는 걸 안내를 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약서가 발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설계서, 조회동의서 진구, 조회, 그 다음에 비례보상 안내, 청약서 발행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에 뭐 두
번째 칸이나 네 번째 칸을 비워두고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묻거나 아니면 이 순서대로 나열한 거를 골라라라고 묻거나 이런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서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상품 판매 시 준수 사항입니다. 통신 판매 쉽게 말하면 이제 TM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분야들이죠. 그래서, 통신을 수단을 이용하는 모집하는 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화로 모집하시는 분들 있죠. TMR이라고 하는 분들은 보험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간혹 그분들은 자격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모집 자격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립니다. 그리고 청약의 내용을 확인, 정정 요청할 때도 전화로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집할 때는 전화로 가능한데 확인이나 정정은 전화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자, 만약에 전화로 가입했는데 전화로 해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요, 우리 통신수단을 통해서 가능은 한데 조건이 있어요. 계약 체결 전에 해지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는 보험이 효력이 사라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물어보는 거죠. 고객님 해지도 전화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거는 직접 방문하시겠어요? 물어봤을 때 고객이 저는 해지도 전화로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가 사전에 있어야지만 전화로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해지하려고 할 때 뭐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이제 그때 보험회사는 확인을 합니다. 뭐부터 확인을 하냐면 우선은 이제 본인 여부 확인하겠죠. 해지로 전화를 주셨다 그러면은 그래서 본인 여부 확인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지는 전에 동의가 없으면 전화로 해지가 안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해지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증권을 소지하고 찾아와야 되는데 이건 전화로 하는 거니까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동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료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우선 보험 안내 자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리플렛 청약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내서나 요약서나 가입서에서 이런 것들 홍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게 제공해야 될 자료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체결을 권유할 때는 상품 설명서,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무슨 서류를 보여줘야 될까요? 청약서나 약관이나 뭐 상품 설명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결할 때 보여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1년마다 고객님의 계약은 잘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보험 관리, 계약 관리 내용이라는 거를 1년마다 한 번씩 안내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약관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약관은 언제 제공하면 되나요? 체결 단계에 제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품 설명서 같은 경우에요. 자, 권유 단계 설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안 줘도 되냐면 전문 보험 계약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는 안 줘도 됩니다. 제외돼요. 제외. 자, 그래서 전문 보험 계약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보험업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람은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 보험 계약자랑 플러스 또 누구도 제공 안 해도 되냐면 첫 해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계약도 상품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조건을 매번 똑같은 조건으로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계약하는 계속 계약에 대해서도 상품 설명서는 제외됩니다. 제공 안 해도 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갱신, 그 계속 계약에 대해서는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도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안내 자료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요거예요. 여러분 안내 자료에 대납에 관련된 거 대신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거 불법이거든요. 이런 사항 안 나오고요. 납입에 관련된 사항이나 할인에 관련된 사항들은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명칭이나 뭐 지급 제한 조건이나 이런 사항들만 나오고요. 요 세 가지 내용들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다 요거가 보기로 나옵니다. 그럼 아닌 거 골라낼 때 요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모집 질서 관련 준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고객한테 판매할 때 이런 것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상도의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모집 질서가 좀 막 부당하게 투명하지 않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 특별이익 제공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처벌이 되고 있고요. 자,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험 가입할 때 판촉물 제공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모두 그게 다 특별이익 제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간 납입 보험료의 100분의 10 하고 3만 원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면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과 3만 원을 비교하면 3만 원이 더 적죠. 둘 중에 적은 금액 내에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물건 제공해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3만 원이 넘어가는 건 다 특별히 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특별이익 보험업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금품 주면 안 되고 기초설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할인해 주면 안 되고 기초설에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약속하면 안 됩니다. 정해진 건 해줘도 돼요. 근데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주거나 그 이상을 약속하는 건 다 특별이익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대납입니다. 대납. 자, 그래서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3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들이고요. 이건 이제 보험업법 97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험 상품을 다르게 알린다든지, 뭐 근거 없이 뭐 이게 유리하다고 한다든지, 중요한 내용을 안 알린다든지, 뭐 보시면은 뭐 승환계약 부당하게 갈아타게 한다든지 다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성립된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계약으로 청약하게 하거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승환계약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승환계약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더 연결해서 보면요.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이 계약해도 이 97조에 해당이 되고요. 뭐 청약 철회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97조 앞에 페이지랑 연결해서 요것도 다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제 요 앞에 부분하고요, 요 바로 뒷부분하고 요 97조를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특별이익 제공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 97조에 나와 있는 기타 등등의 내용들은 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서 요거 하나도 꼭 기억해주세요. 요즘에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금소법, 만약에 모집종사자가 금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과태료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냐? 그러면 그건 1억입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건 다 무슨 법이에요? 보험업법.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특별이익 제공도 보험업법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지금 여기 1천만 원 과태료도 다 보험업법 처벌 규정입니다. 근데 금소법 이렇게 나오면 얼마다? 1억 원이다. 아직까지 금소법의 과태료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억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법 쭉 더 연결해서 볼게요. 무자격 모집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처벌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일일 여러분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이제 과징금 부분은요, 새롭게 추가가 되긴 했는데 자주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무일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주 자주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기계약 금지. 우리 여러분들 요 자기계약이 자기계약 대리점이라 그래서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에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 자기계약이 몇 프로 이상일 때 자기계약 대리점인가요? 네, 50%입니다. 50%. 그래서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은 등록 제한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등록이 된 이후라도 그렇게 되면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계약이라는 건 자기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 50% 이상이 매번 넘어가는 거를 자기계약
대리점이라고 하고 자기 계약은 금지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한 모집행위 금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집 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